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의 세계 참 복잡하죠. 마치 방향도 모르는 채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나침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투자 정책이 바로 그 든든한 나침판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늘 이 투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 과연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대박이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시장이 막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길을 잃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든든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공식적인 문서로 딱 정리한 걸 우리가 투자 정책서, 영어로는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나의 투자 목표는 뭐고, 제약 조건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결정에 흔들림 없는 기준이 딱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뭘 다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투자 정책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핵심인 두 기둥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실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사례도 한번 보고, 또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정책을 세우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튼튼한 건물에는 기둥이 있잖아요. 투자 정책서도 똑같습니다. 이걸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표와 제약 요건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목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즉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고 또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는 감수할 수 있나, 이걸 정하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제약 요건은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조건들이에요. 뭐 투자 기간이라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 또 세금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제약 요건이라는 게 개인마다 또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뜯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시간 범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0년 뒤에 은퇴 자금을 만들려는 사람이랑 당장 2년 뒤에 집 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랑 투자 전략이 같을 수가 없겠죠? 보통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팔고 싶을 때 바로 못 파는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놔야겠죠. 그리고 세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대박이 나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뭐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이 나오는 시점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세금 문제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법적인 규제나 아니면 아주 개인적인 특수 상황 같은 것도 중요한 제약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 규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윤리적인 이유로 담배 회사나 무기 만드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 안 해. 이런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거대 기관 투자자인 팔레터리얼 인베스트먼트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죠. 이게 바로 Palatial Investments의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한번 쓱 보면 어때요? 뭐 미국이란 일본 자산에 주식이란 채권으로 잘 나눠서 투자한 것 같고 되게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와, 정말 흥미로운, 아니 심지어 아주 과감한 결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7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려 4분의 3을 미국 자산 하나에 그냥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분산 투자가 아니죠. 미국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안을 또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단 하나의 기업, IBM의 비중이
무려 45%에 달해요. 와,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그냥 정면으로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게 투자 정책서의 힘입니다. 펠레이시얼이라는 회사가 IBM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무모해 보이는 집중 투자를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바로 그들의 투자 정책서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투자 정책서를 쓸 때 내려야 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일종의 철학적인 선택인데요. 과연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막 덤벼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적극적 투자는 말 그대로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파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빈틈을 찾아서 초과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반면에 소극적 투자는 S&P 500 같은 시장 지수, 즉 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해서 시장에 가는 만큼만 딱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전략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극적 투자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해서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이기기 힘들다는 약간 겸손한 믿음에서 시작하고요. 반면에 적극적 투자는 아니야, 시장은 완벽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기회가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도 배우고 실제 사례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정책을 세워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의 투자 나침반을 만들 시간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내 수익 목표는 구체적으로 몇 %지? 둘째,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셋째, 나의 투자 기간, 유동성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은 뭐지? 넷째, 나는 시장을 이기려는 탐험가 타입일까? 아니면 시장과 함께 안전하게 가는 순항자 타입일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답은 한 번 정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꼭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 투자 정책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